네, 지금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선택해라 라는 그런 조언들을 가지고 얘기해 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부동산을 살 때는, 수익형 부동산을 살 때는 역세권을 사라, 역세권을 선택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분양 광고를 봤는데, 뭐 신문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분양 광고를 보니까 그 분양 광고에 우리는 다른 분양 현장과 아주 차별화되게 역세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분양 현장이 역세권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역세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쉬운 얘기로 서울에는 지하철역이 아주 많은데 혹시 그걸 세본 분 있으신가요? 제가 그 지하철역을 실제로 하나하나 다 세봤는데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지하철역이 420개가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경기권까지 한다면 지하철역이 520개가 넘습니다. 530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사거리에 대부분 위치를 하고 있죠. 지하철역 하나마다 4개의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만 해도 1600곳이 넘고 그리고 경기권까지 한다면 거의 2000개에 가까운 역세권 블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역세권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이 있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 분양은 역세권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역세권을 봐야 된다는 건 의미가 없고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11개 노선이 있지만 그중에 몇 호선이 더 유망하고 그리고 그 몇 호선 중에서도 어느 역은 인구가 아침에 빠져나가고 어느 역은 인구가 아침에 오고 어느 역은 저녁에 들어오고 어느 역은 저녁에 빠져나가고 어느 역은 인구가 항상 몰려있고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단순히 역세권이니까 좋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하철 노선 중에서도 몇 호선이 유명한지를 봐야 되고 그 몇 호선 중에서도 어느 역이 인구가 내가 원하는 인구들이 많이 모이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노선이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노선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즉 내가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주거 지역 그리고 아침에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거주를 하고 지하철을 통해서 출근을 하는 지역이 될 것이고 내가 1인 가구가 많은 사는 지역을 한다면 직장이 많은 지역 그리고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구가 많이 모이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 역 중에서도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역세권을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 임대 수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세권을 따져야 되고 임대 수요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구 유입과 그리고 이 임대 수요는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다면 임대 수요 역시 단순히 많은 임대 수요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임대 수요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들어서 어느 지역에 보증금이 10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인 지역이 있다고 예를 들게요. 근데 그 지역이 똑같이 100명의 임대 수요가 있고 이 반대쪽 지역에는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월세를 내는 집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는 100명의 또 임대 수요가 있다고 친다면 과연 어느 지역이 내가 투자를 하기 용이할까요? 같은 금액으로 여기에는 10개를 살 수 있고 여기에는 하나를 살 수 있다면 어느 지역이 나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여기 될 수도 있고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 10만 원을 만약에 연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만 원을 못 낸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스스로 자산 상태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왔다는 거죠. 앞으로 월세를 내기 힘들고 월세를 연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같은 임대 수요라고 하더라도 월세 수준이 낮다면 임대 관리에 있어서 곤란한 일이 겪을 확률이 높고 그 곤란한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임대 수요라고 하더라도 월세 수준이 높으면 거기에서 월세를 못 내는 상황이 온다면 이 사람은 월세가 낮은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월세가 절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 월세를 못 낸다는 것은 이미 파산을 한 상태고 거기서 임대 관리를 에 있어서 문제가 아주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단순히 내가 받던 돈을 못 받는 그리고 늦게 받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손해를 내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월세가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집이었는데요. 그 집 같은 경우에 월세를 못 내기 시작해서 보증금을 이미 다 소진하고도 그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아서 내보내질 못하고 6개월째 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세도 못 받고 내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 뭐 그런 생활 수준, 생활권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임대 수요라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수익형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지하철역이 근처에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역이 어떤 역인지, 몇 호선인지, 인구가 어떻게 유입되고 나가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임대 수요를 본다면 똑같이 임대 수요가 100이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임대 수요의 소득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임대 관리의 편리성이 정해진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